수업 시작하기 전에 공지 몇 가지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10월 달이 됐고 10월 지금 둘째 주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10월 4일부터 8일 주간 지금 달력상으로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과제가 한번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내는 두 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첫 번째 우리 냈던 과제는 단답식 그리고 객관식 문항 여러분들이 풀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는 과제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2차 과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공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술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또는 뭐 본인이 뭐 쓰는 종이들 있을 거예요. A4 용지나 여러 가지 종이들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문항 쓰고 그리고 서술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theorem이나 기타 이제 근거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적어서 과정에 대한 서술을 하시는 거고요. 답만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전에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2차 과제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서술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파일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변환 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 어플 보면 스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거기 중에서 스캔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파일, 그러니까 여러 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4장을 이용해서 풀었다. 종이가 4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4장을 한꺼번에 하나의 파일로 올리는 거예요. 즉 내가 업로드를 했을 때 4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PDF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파일이 읽을 수 없는 파일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또는 다른 파일들로 올렸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PDF로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DF 변환 필수로 여러분들이 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 중간고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까요?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객관식 문항 없고요. 지금 2차 과제처럼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을 풀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에 대한 부분 점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에 대한 서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주간을 보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인데 우리는 26일 날 시험을 볼게요. 그래서 26일 날 제가 낮 12시에 시험 문제를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모두 다 과제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지도 다시 공지사항에 올릴 거니까 다시 확인해서 그 순서대로 맞게 올려주시면 되고, 중간고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이를 쓰든지 한 장에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 장에다가 풀 텐데 풀고 나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과제든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 파일이 제대로 된 파일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그 다른 과제를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파일명이 똑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죠. 뭐 1번 파일 이렇게 해서 다른 과목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올린 파일이 이 과제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변환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올라간 건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낸 과제는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해서 지켜주시고요. 중간고사 지금 과제 대체로 얘기를 했지만 과제가 아니죠. 사실 시험이에요. 그 시간 임박해서 과제 제출하는 바람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하고 메일로 발송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메일로 발송하는 과제는 제가 일단 확인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 과제란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엄수 얘기했듯이 시간 외 제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메일로 제출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제란에 반드시 시간 임박해서 내지 마시고요. 시간 전, 1시간, 최소 1시간 전에는 올려보세요. 혹시라도 서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임박해서 촉박하게 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낮 12시에 제가 오픈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주는 파일을 출력을 해서 그 출력된 그 서류에 그 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풀어서 그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한 다음에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사실 뭐 어떤 종이에다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중간고사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출력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을 출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풀어서 사진으로 찍고 PDF 변환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시험 문항을 정확하게 적고 다른 용지에다 풀어서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출력할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문서를 출력해서 풀어주시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과제하고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전주에는 중간고사 주 또는 중간고사 전주에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에는 우리 처음에 냈던 1차 과제, 객관식 문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2차 과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거나 어려워했던 문항 위주로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풀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한 대로 2차 과제는 4일에서 8일 사이에 제가 파일을 올려줄 거고요. 중간고사는 우리 10월 26일 날 낮 12시에 문제 오픈하고 밤 12시까지 제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11.5절에 예제 1번부터 시작할게요. 가지고 예제 1번의 A번을 한번 볼게요. 점 A 2, 4, B 3,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여러분한테 점 두 개를 주거나 어떤 상황을 주고 그것에 대한 직선을 구하여라. 근데 그 직선의 어떤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A번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A라는 점을 일단 공간에다 찍어보세요.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보면 되잖아요. 자, X는 2, Y는 4. 그러면은 평면상에는 일단 이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로 3칸 내려가면 되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점은,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위치는 있는데, G는 1이니까 위로 한 칸만 올라가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고려를 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연결해야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쭉 확장해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이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직선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에 뭐가 존재한다? 이 직선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 방향이 있어야 직선을 결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벡터 방정식에서는 V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V가 뭐였냐면 A, B, C라고 해서 L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2번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에서도 A, B, C가 들어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A, B, C가 이렇게 아래에 분모로 깔려 있어요. A, B, C.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나머지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뭔가 살펴보니까 X, Y, G가 보이죠. X, Y, G. 여기도 X, Y, G가 보여요. 그다음에 위에 1번식에도 보니까 R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서 자, R은 뭐다? R을 따라가 보니까 X, Y, G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X, Y, G라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소를 살펴보니까 남아 있는 게 뭔가요? 그쵸. 여기 X0, Y0, G0 그게 R0라는 벡터랑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3번식에서도 대칭 방정식을 보더라도 나머지 X0, Y0, G0도 있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직선상에서 P0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직선 위에 있는 두 개의 점하고 이 직선의 방향만 알면 된다는 거네요. 그쵸? 우리는 이미 지금 두 개의 점이 존재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자 이 직선의 방향만 알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방향을 이제 결정해 봅시다. 방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선의 방향.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든지 그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죠? A와 B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 점을 연결해서 벡터를 만들고 그 방향을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V라고 하는 방향 벡터를 점 A와 B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점 A와 B, 즉 A에서 B를 향하든지 아니면 B에서 A 방향으로 하든지 자, 어쨌든 방향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V라는 벡터를 뭘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해도 돼요. 자, AB 벡터 구해도 되고요. BA 벡터로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방향만 결정해 주면 돼요. 자, 저는 음 AB 벡터로 결정해 볼래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직선 위에 지금 AB 벡터 결정하면 이렇게 이 벡터의 방향이나 L의 방향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AB 벡터를 구해 봅시다. 자, AB 벡터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AB 벡터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거를 이제 V라고 해 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종점에서 시점을 빼서 각각의 성분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3에서 2를 빼니까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5,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4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직선의 방향이죠. 다 됐네요. 방향도 결정됐지, 지나는 점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식에다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뭘 구하라고 했냐면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다. x는 x0 더하기 at다. y는 y0 더하기 bt다. g는 g0 더하기 ct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x0, y0, g0는 뭐다? 직선 위에 점이에요. 직선 위에 지나는 점. 그리고 a, b, c는 뭐다? 방향이다. 그리고 t는 뭐다? 매개 변수다. 그리고 a, b, c는 순서대로 x의 방향, y의 방향, g의 방향이어야 돼요. 순서대로. 지금 매개 변수 방정식 x는 y는 g는 하고 결정해 봅시다. 자, x는 뭐가 될까요? 지나는 점, A점을 지난다. 그럼 A점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2 더하기 A 곱하기 T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A가 누구다? 방향을 결정하는 A, B, C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지금 1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Y는 뭐다? 지나는 점 4. 그러니까 4 더하기 B가 지금 마이너스 5 거기에다 T 곱하면 되고 그다음에 G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여기 4라는 방향 곱하기 T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2 더하기 T, Y는 4 마이너스 5T, 그다음에 G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T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 방정식.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만 써버리면
t가 뭔지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를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t는 이때 실수의 하나의 멤버입니다.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게 매개 변수 방정식이고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이 서술을 해야 돼요. 자, 매개 변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친구는 나는 지나는 점을 A로 안 하고 B로 하고 싶은데요. 괜찮죠, 당연히.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X는 Y는 G는 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는 B라는 점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B의 컴포넌트를 쓰면 돼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방향은 똑같이 1 곱하기 t 그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t 더하기 4 곱하기 t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지금 이식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직선 L에 대해서 왜 다른 방정식이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똑같이 t에다가 자, t에다가 이 지금 1 번이라고 하고 이거 2 번이라고 해 볼게요. 자, 1번 요 매개변수 방정식에다가 t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그때 x가 뭐가 되나요? 2가 되고 y는 4가 되고 g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다가는 우리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볼게요. t는 실수라면서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그럼 그때 x가 뭐가 돼요? 2가 되고 y는 t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4가 되죠. g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어때요? 이 결과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지금 값이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x, y, g, x, y, g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을 넣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풀 때. 그러니까 A점을 지난다고 생각해도 좋고 B점을 지난다고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도 좋아요. 단 이때 t가 무엇인지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듯이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t에다가 어떤 내가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x와 y와 g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그쵸. 순서상으로 표현되니까 x는 2고 y는 4고 g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점이잖아요. 공간상의 점이죠. 그럼 t에다가 내가 1 넣고 2분의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무수히 많은 t를 막 넣었을 때 x, y, g가 그것에 따라서 또 많이 나오죠. t가 0일 때 그다음 t가 1일 때는 또 x, y, g가 달라지고 t가 2일 때는 또 x, y, g가 또 결정되고 이런 x, y, g들을 내가 공간상에다 점을 쭉 찍어내면 그게 결국 뭐가 돼? 모여서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이 개념이 지금 하나의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된다.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여기까지 하고 끝내버리면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x, y, g가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t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t가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지금 실수에 있다.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이 t에 따라서 x, y, g라는 순서상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것들을 다 연결해서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을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끝까지 t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대칭 방정식은 뭐였죠? 굉장히 단순해요. 아래 A, B, C가 방향이었죠. 방향수라고 해서 분모에다 깔아주고 위에다가는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g 마이너스 지나는 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면 대칭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뭐였죠? 우리 방향 구한 거 다시 한번 보면 방향이 1, 마이너스 5, 4였어요. 1, 마이너스 5, 4 이렇게 깔아주고 이거를 같다고 놓고 대칭 구조로 해서 그래서 대칭 방정식이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g 마이너스 지나는 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나는 점이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A 넣어도 되고 B도 넣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A가 2, 4, 마이너스 3이니까 2 넣고 마이너스 4 넣고 3 이렇게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결국 부호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y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g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스 4인가요? 그쵸. 2, 4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대칭 방정식, 시메트리 이퀘이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개의 방정식, 직선을 나타내는 3개의 방정식 유도 한번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예제 1번처럼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4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4번을 보시면 R0하고 R1까지 이은 선분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자, R0랑 R1은 두껍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벡터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 1번에서 벡터 방정식 얘기했었죠. 요 1번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선분.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런 선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공간상 이런 선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2개의 점을 한번 찍어보고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점에서부터 해서 어떤 점까지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2개의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점으로 표현한 부분을 종점이 되도록.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벡터를 R0라고 하고 두 번째 이 벡터를 R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직선의 방향, 그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직선의 방향은 뭐냐면 이 직선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방향인 거죠. 그죠? 이 직선 자체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R0부터 R1까지 연결을 해서 이 벡터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라고 하는 이 벡터는 R0랑 R1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또 삼각형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방향을 보시면 어때요? R0 더하기 V가 뭐다? R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0 더하기 V가 R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V를 표현해보면 V는 뭐가 된다? R1에서 R0를 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뭐다? 직선의 방향인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벡터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 선분의 방향이 결국에는 V이고 V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벡터로 벡터의 차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R이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 1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을 한번 보면 벡터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RT는 R0 플러스 TV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이때 R0가 뭐였냐면 지나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예요. 우리가 직선을 결정할 때 한 점을 지나고 그것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R0라는 것은 그 지나는 점이 종점이 되는 시점은 원점이면서 이렇게 이런 벡터를 R0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이용해서 RT가 R0 플러스 TV니까 자, 여기서 이제 1번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R0 플러스 T 곱하기 V라고 했는데 자, 상황은 똑같은 거죠. 1번에서도 그렇고 지금 4번식에서도 그렇고 R이라고 하는 것을 R0로 이용해서 지금 나타냈다. 1번식에서 쓴 식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R0는
지금 이 벡터예요. 보이시죠? 요 벡터는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R은 R0 플러스 TV인데 여기서 V라는 벡터가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선의 방향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R0 플러스 T 곱하기 V인데 V 대신에 R1 마이너스 R0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이 벡터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번과 같이 쓸 수도 있고 지금 4번과 같이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1번하고 4번의 차이는? 지금 4번에선 뭘 얘기하는 거냐면 R0에서 R1까지 이은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인 거예요. 즉 R0부터 R1까지 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부분이겠죠. 그쵸? R0 끝부터 R1 끝까지 이것을 이은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 그러니까 이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의 형태. 그래서 지금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직선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의 정체는 이 점의 정체는 뭐냐면 자, 이렇게 R0라고 하는 벡터의 종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의 정체는 R1이라고 하는 벡터의 종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직선의 방향을 즉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R1-R0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나는 점 있고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도 1번의 벡터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1번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방향으로 썼던 V라는 벡터 대신에 여기서 R1-R0를 넣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R0라고 하는 것은 지나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R0는 역시 벡터긴 하지만 R0의 끝점을 보면 이건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나는 점 플러스 T 곱하기 방향의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유도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풀어서 썼을 때 R0 플러스 T 곱하기 R1 마이너스 T 곱하기 R0가 돼서 R0라고 하는 두 개의 동류항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T의 R0가 되고 플러스 T 곱하기 R1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T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 2차원 평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공간에서도 다 적용되는 건데 간단하게 예제를 R2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Y축으로 구성된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런데 이때 R0를 뭐라고 할 거냐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J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J는 이름이 뭐죠? 2차원에서는 0,1이죠. 방향이 Y축 방향이니까. 그리고 단위 벡터라서 길이는 1이니까. 자, 그리고 R1을 이렇게 I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죠? 이름은 1,0다. X축에 평행한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J가 R0고요. I가 R1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4번식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R0에서 R1까지 이은 선분, 그러면 끝점끼리 연결해서 만들어진 선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선분을 우리가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자, RT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RT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R0가 뭐냐면 지금 J라는 벡터라고 했죠. 그럼 써볼게요. J 벡터 0,1 그다음에 더하기 T 곱하기 R1 마이너스 R0라고 했어요. R1 마이너스 R0 그러면 R1이 뭐예요? 여기서는 저 1,0 그리고 여기서는 R0에 해당하는 게 0,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대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데 아 이렇게도 정리가 됐다라는 게 또 유도가 됐죠. 여기에다가도 한번 넣어 볼게요. 1 마이너스 t에 R0를 곱한다. R0가 여기서는 0,1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하기 t 곱하기 R1. R1은 여기에서는 1,0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때 t는 뭐다? 주의해야 할 것이 벡터 방정식에서는 t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가 실수 전체였어요. 왜냐하면 직선이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방향이 A, B, C라고 하는 정보밖에 없죠. 즉 직선이 무한한 거예요. 이렇게 쭉 펼쳐지는 직선의 형태인데 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한한 길이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길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는 우리가 뭘 유도한 거냐면 한 점을 지나면서 방향이 존재하는 어떤 직선, 즉 이렇게 짧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쭉 펼쳐지는, 무한히 펼쳐지는 직선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4번에서는 이렇게 선분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t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뭔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0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0,1 더하기 t 곱하기 자, 이거 안에 있는 벡터 계산해 볼까요? 1,0에서 0,1 빼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1 더하기 t, 마이너스 t예요. 그죠? 그러면 벡터끼리 두 개 연산한 거 더하는 거니까 t,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때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다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t에다가 우리 0을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t에다가 0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때 벡터 값이 뭐가 되죠? t가 0일 때는 얼마인가요? t가 0이면은 벡터의 값이 0,1이 되겠죠. 맞나요? 자,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라 했는데 그러면 t가 0일 때 한번 고려해 보자. 그러면 t라고 하는 방정식은 r0라고 표현이 되고 이 t에다가 우리가 0을 집어넣으면 0,1이 된다. 그러면 이 0,1이라는 벡터가 의미하는 값은 뭐예요? 0,1인 이 포인트를 끝점으로 하는 벡터죠. 그러면 자, 표현을 해보면 아이고. 자,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해서 요 벡터가 지금 0,1이라는 벡터죠. 그죠? 그럼 이 0,1이라는 벡터가 찍는 종점은 요 포인트잖아요. 그쵸? 0,1이라는 점. 그죠? 그래서 이 점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t에다가 우리가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이 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0.1도 대입할 수 있고 0.5도 대입할 수 있고 0.7도 0.8 뭐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을 다 대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개형을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t에다가 0.5 한번 넣어 볼게요.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여러분이 괜찮고 자 0.5를 한번 넣어 보면 아래 0.5다라는 식이 되고 자 식에다 넣어 볼게요. t, 1-t니까 0.5, 뭐예요? 0.5가 되겠죠.
그럼 이 벡터가 의미하는 건 어느 지점이다? x가 2분의 1이고 y도 2분의 1인 이 점을 끝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점이 바로 여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위에 하나 점 찍혔고 y축 위에 점 찍었고 그다음에 t에다 2분의 1 넣어 봤더니 중간에 점이 찍혔죠. 이 t는 0과 0.5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t 중에서는 그 t들을 다 대입했을 때 그때마다 생기는 벡터가 있을 거고 처음에는 이 벡터였어요. 그다음에 t가 조금 더 커져서 0.1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t가 또 0.2가 됐다. 그러면 또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값을 찍어보면 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t를 증가해 봤더니 이렇게 지금 방향 보이시나요? 이 방향으로 점이 이렇게 주르륵 찍힌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은 t가 하나일 때는 벡터 값 하나가 결과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점으로 찍어보면 다 연결했을 때 모든 t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쭉 연결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t가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r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때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다 넣어보세요. t,1-t에다 넣으면 1,0가 되겠죠. 여기다. 그럼 1,0라는 벡터는 어떤 모양이다? 이 모양이죠. 그죠? 종점까지 연결한 벡터. 유추해 보건데 지금 점이 어떻게 찍혔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찍혔죠. 이 순서로 찍혔죠. 그러니까 벡터의 모양이 자,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히고 이런 식으로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벡터가 그려지고 종점을 점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몇 개만 찍어 보면 여러분이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점을 다 연결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몇 개만 찍어 봤을 때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이렇게 생긴 직선, 즉 우리 처음에 시도했던 이런 R0라고 하는 벡터랑 R1이라고 하는 bek터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유도되었던 요 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 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t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유한한 길이의 선분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가 왜 들어가 있는지 조금 아시겠죠? t에 따라서 벡터의 값이 결정되고 그것들을 다 이은 것이 하나의 직선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